시원하게 예열이 되고요. 손잡이를 살짝 들어 올리면 저절로 쑥 올라오는 튀김바구니가 있어서 재료를 넣을 때 기름이 튈 염려가 전혀 없겠죠? 그리고 바구니 손잡이를 천천히 내려 재료들이 기름에 잠기면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와 함께 튀김 요리 시작! 그래도 기름이 튈까 걱정이 된다면 타이머를 조절해주세요. 그러면 뚜껑을 닫아 놓아도 탈 염려가 없답니다. 조리가 다 끝나면 먼저 뚜껑을 살짝 열어 증기부터 빼주세요. 고온의 열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꼭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바구니를 위로 올려 튀김에 묻은 기름을 쫙 빼주면 바삭바삭한 튀김 요리가 완성된답니다. 더 이상 명절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리. 관절염보다 더 지긋지긋한 명절 주무부는 모두 떠나가라. 제 아무리 까다롭고 많은 양의 명절 음식이라 할지라도 쉽고 깔끔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귀한 손이 되어주는 별난 주방기구들. 이제 똑똑한 살림꾼들과 함께 즐겁고 가뿐한 마음으로 명절 맞이하세요. 네, 찜기로 생선 찜은 되고요. 또 슬로우 쿠커로 육수 내면 되고요. 튀김기로 튀김 하시면 되고요. 아, 이렇게 참 도구들이 있으니까 뚝딱뚝딱 정말 매일 요술을 부리는 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튀김기, 저쪽에 자리 잡은 튀김기가 참 탐이 납니다. 전기, 튀김기. 가만 보니까 일단 전기를 사용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 뜨거운 기름을 이용을 하는 전기 튀김기. 그리고 이 전기 찜기를 보면요. 똑같이 전기를 사용하고 물을 가열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구입할 때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전기 튀김기를 구매하실 때 좀 네. 주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먼저 뚜껑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튀김이 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뚜껑이 좀 열고 닫는데 좀 쉬운지, 그 다음에 안전하고 튼튼한지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시간과 온도를 조절하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지 먼저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부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세척이 용이한가, 사후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끗이 잘 닦이는가도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전기 찜기를 좀 구매하실 때 주의할 점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증기를 강력히 분사하는 걸 고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찜기의 특징이 장점이라면 여러 가지 음식들을 그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장점인데요. 여러 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 아주 편리하기도 한데 그 대신 여러 층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음식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음식 고유의 맛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맛과 향이 서로 섞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우리 주부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주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살림살이를 똑똑하게 고르는 것이 50%라면 잘 관리하는 것이 50%겠죠? 주부님,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할까요? 네. 관리 방법은 사실 수명을 오래 해서 여러분들이 알뜰 지혜를 살림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고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오래 사용해야 되는데 먼저 박박 그냥 힘을 있는 대로 내서 박박 닦으면 유리에 상처가 나서 높은 온도에 고온으로 조리할 경우에 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삼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부드러운 스펀지로 부드럽게 살살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때는 귀찮더라도 즉시 닦아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오래 시간이 지나면 조리 능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세제의 세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묵힌 때를 잘 세척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점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 전기 찜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전기 찜기 안에 있는 물탱크의 물때는 정기적으로 귀찮으시더라도 꼭 세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규칙적으로요. 비율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과 식초를 1대3의 비율로 물로 가득 넣고 섞어서 1시간 동안 가열하신 후에 깨끗이 헹궈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스테인리스 프라이팬. 이거 코팅도 안 돼 있으니까 속 시원하게 그냥 좀 박박 세척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수세미로.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아니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요. 일단은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에 이제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묻었을 때는요. 소금을 한 주먹 뜨거울 때 집어넣으셔서 키친타올이라든가 또는 휴지 같은 걸로 뭉쳐서 닦아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경우에 따라서는 묵은 때가 있어서 그런 형태로도 닦아지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따뜻한 물에다 불리시는 거예요. 하루 정도 불리시면 웬만한 때는 다 떨어지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가 또 있어요. 굉장히 오래 묵은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실 때는 중조를 좀 몇 숟가락 집어넣으셔서 그것을 따뜻하게 끓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내지 한 20분 정도 끓여주면 그때가 제거가 된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빡빡 이렇게 긁어서 닦아주시는 거는 흠도 생기고요. 철수세미 같은 걸로 막 닦아주시면 흠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중조를 넣어서 끓이신 다음에 스펀지로 닦아주셔도 제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관리와 또 세척 방법까지 자세한 정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좋은 정보 주신 주부 리포터 이혜진 주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움 말씀 주신 현영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돈이 보이는 특강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서부터요, 자산 관리에 대한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 우리 집에 대한 자산 상태를 파악하자. 네. 이게 주제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박범수 씨 파악 좀 해보셨어요? 제가 분명히 파악하기 전에는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또 아끼고 줄이고 막 이렇게 해서 살았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좀 흡족했었는데 막상 그 파악하고 난 다음에 결과물을 손에 딱 쥐고 나니까 이거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 현실하고 생각하는 거하고의 결과물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마음이 조금 좀 뜨끔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계기도 됐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자산, 파악한 자산을 이제는 투자를 해서 우리가 자산을 좀 늘려나가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 마련이 됐습니다. 강창희 선생님 모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자산을 잘 불릴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예전에는 말이죠. 그 은행에다가 그냥 계속해서 그 예금하고 그냥 뭐 여러 가지로 뭐 하여튼 돈이 생길 때마다 은행에다만 탁 넣어놓으면 그게 또 이제 그 이자가 붙어서 재테크는 곧 은행으로 바로 직결한다라는 그런 공식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선생님, 지금 이렇게 좀 많이 달라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자산을 좀 불릴 수 있을까요? 네, 말씀대로 예금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 투자 상품에 운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투자 상품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펀드에 투자해서 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펀드. 네. 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시죠. 강창희 선생님의 강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가정은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를 갖고 있다. 이게 문제다. 따라서 이제 금융자산의 비중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그 금융자산을 어떻게 비중을 높여가야 되느냐,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자산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호주머니에 있는 현금, 은행의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이런 것들을 금융자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금융자산 중에서도 저는 이 펀드로 금융자산을 운영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펀드라는 게 뭐냐? 이걸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나와 있지만은 펀드를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나를 대신해서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이렇게 운용해주는 상품. 전문가가 나를 대신해서 운용해주는 상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말로 수익증권이라는 말이 있고 간접 투자 상품.